네, 여러분들이 기권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 기권에서 제일 먼저 이 공기 덩어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우리 지구는 공기를 갖고 있는데 이 공기를 우리 맨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우리 이렇게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 대륙권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륙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바로 밑에가 따뜻하고 위에가 조금 온도가 낮았어요. 차가웠어요. 자, 왜 밑에가 온도가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졌을까? 여러분들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 대륙권 온도 분포가 왜 밑에가 따뜻했죠? 맞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네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지표 근처에서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덩어리 가장 따뜻해요.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륙권 위에 누가 있었냐면은 성층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다니는데 비행기가 어디로 다니느냐? 비행기는 바로 이 날씨랑 상관없는 성층권으로 다닌다라고 그랬는데, 성층권 높이가 보통 대륙권 계면의 높이가 11km예요. 그래서 11km 위로 날아다닌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은 비행기들이 거기로 날아다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도 분포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까 물어봤어요. 지표 근처에 공기덩어리가 따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차가워진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게 정말이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여행을 잠깐 떠나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로 여행을 떠나느냐? 여기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네. 자, 여기는 지금 공항이에요, 공항. 네.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같아요? 아메리카. 맞아요. 네. 미국이에요, 미국. 네, 미국. LA예요. 선생님이 작년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발견이 됐어요. 과연 어떤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지금 오고 있는 그런 비행기의 모습이에요.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보면은 항공사마다 비행기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어떤 비행기에는 지금 이 비행기에서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고 지금 바깥쪽의 상황이 어떤지 비행 정보를 제공해주는 항공사 비행기도 있어요. 선생님이 탄 비행기는 마침 이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비행기가 어느 높이로 날아가고 있느냐 봤더니 피트 34,000피트. 자, 미국은 주로 피트 단위를 많이 써주는데, 자, 34,000피트 1피트는 30cm. 얼마나 높이가? 1363m예요. 대륙권 겸연의 높이가 11km라고 그랬어요. 그 높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실제로 여기로 다닌다는 거예요. 11km보다는 살짝 낮은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대륙권 겸연의 높이는 11km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위도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높낮이가 조금씩 바뀝니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비행기가 다닐 때 성층권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영향이 없는 그곳 살짝 위로 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실제로 대륙권 계면 성층권 근처에서 날아다니는구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행기가 얼마큼 빠르게 가느냐, 여기 보면은 노트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또 마일 퍼 아워. 자, 시속 520마일. 자, 시속 837km로 이 비행기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온도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인천 도착하기 15분 46초 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비행기가 위에서 고도를 낮추면서 인천공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부터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자, 지금 현재 4,484m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아까는 약 10km 높이였었는데 상당히 많이 내려왔어요 벌써. 그러면서 바깥 기온이 얼마냐? 영하 20도예요. 자, 고도가 낮아지면은 이 온도가 점점점 영하 20도에서 영하 19도, 영하 18도, 영하 17도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과연 그럴까?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사진 찍었어요. 15분 남았어요. 조금 지났어요. 4069도 떨어졌어요. 온도 18도. 자, 벌써 2도가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큼 됐느냐? 자, 여기 지금 봤더니 3653, 영하 17도. 자, 그리고 자, 2800, 3000에서 더 내려와서 영하 13도. 아까 20도에서 출발했는데 영하 13도. 벌써 7도가 상승됐죠. 자, 온도가 영하 11도 더 상승됐고 고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천공항까지 9분 남았어요. 자, 고도는 2300으로 내려오면서 영하 11도까지 올라갔고요. 자, 그 다음에는 1921m 영하 11도까지 지금 올라갔어요. 아까 영하 20도부터 선생님 찍기 시작했는데 벌써 9도가 상승했어요. 고도가 낮아지면서 우리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네, 무슨 산? 한라산. 네, 한라산 높이를 안다. 한라산 높이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네, 1950m예요. 지금 이 높이는 대략 한라산 높이 정도의 고도까지 지금 비행기가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온도 영하 11도까지 상승을 했어요. 아까 20도에서 지금 11도니까 9도 상승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하 10도 고도 1810, 자, 그리고 1300, 그리고 영하 7도까지 상승을 했고요. 자, 이제 인천공항 착륙 4분 전입니다. 자, 3분 전 영하 2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고도가 645m 되니까 이제 0도까지 상승해서 20도나 올라왔어요. 20도나. 높이 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대륙권의 기온 목표가 실제로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갑구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1분 전 고도 282m. 이제 공항이 거의 이제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죠. 네, 바로 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선생님이 아마 여기까지 찍은 것 같아요. 90m 바로 내려오기 전에 5도까지 상승했어요. 아까 영하 20도에서 찍기 시작을 했는데 착륙할 때는 영상 5도, 25도 상승을 한 거예요. 대륙권의 온도 분포를 여러분들이 비행기 속에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다녀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저는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꼭 타야 됩니다. 말씀드려서 잘 다녀오기 바라요. 알았어요? 네, 박수 쳐야지 얘들아. 그렇지.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 공부를 위해서는 미국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비행기의 데이터를 같이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날씨가 어떨까, 우리가 야외 활동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민감한 정보인데 우리가 쓰는 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활동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건데, 하나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앱을 활용해서 날씨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활동인데요. 요거는 지금 선생님이 4월 30날 오후에 지금 우리 지역의 날씨를 선생님이 한번 네이버에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조건이 누구냐?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날씨를 지금 검색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4월 30날 지금 날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날씨가 오후 4시, 5시, 6시 되면서 점점점 21시, 22시 되니까 점점 흐려져.
4월 30일 점점 흐려져가지고 어제 5월 1일 날은 완전히 흐려졌고요. 비가 왕창 쏟아졌죠. 자, 요거 데이터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4월 30일 기준으로 기상청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기상청 데이터를 가지고 봤더니 자, 여기는 지금 5월 1일자 데이터예요. 5월 1일 0시부터 6시, 7시부터 13시, 14시부터 20시까지 선생님이 3개의 화면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날씨가 봤더니 점점점 여기부터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9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제 우리 지역에 실제로 9시 정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한 오후 6시까지 비가 내렸어요. 자, 요거는 4월 30일 일기예보인데 거의 정확하게 아주 잘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기예보가 잘 맞았는데 이러한 일기예보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바람에 대해서 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공기가 위로 올라가더라.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공기덩어리가 부피가 팽창을 해요. 그래서 부피가 팽창하면서 신이 났어요.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신났어요? 부피가 팽창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기온이 떨어지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 알갱이들이 서로 엉겨 붙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 그러면 그게 구름이 되는 거고 그 알갱이가 커져서 떨어질 때 비나 눈, 우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간다. 공기덩어리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느냐? 여러 가지 경우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3가지 정도를 설명해 줬습니다. 자, 봤더니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만났을 때 찬 공기가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더라. 산을 만났는데 뒤에 있는 공기가 계속 밀어붙여서 올라가더라. 자, 햇볕을 받았는데 이쪽은 아스팔트 햇빛을 잘 흡수하고 잘 가열이 돼. 옆에는 숲이야. 그래서 이쪽이 더 뜨겁더라.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더라. 그리고 또 하나 기압과 관련돼 있어요. 자, 기압과 관련돼 있어서 지금 여기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선생님이 기압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날씨가 점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그럼 기압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 지금 봤더니 요거는 선생님이 우리나라 기상청 데이터 아니고요. 요거는 외국 날씨 앱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봤더니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지금 날씨 보니까 흐려지고 있어요. 자,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흐려지고 있는데 요 흐려지고 있는 것과 기압하고 어떤 관계냐? 봤더니 자, 여기에 체감온도, 강수량, 바람, 기압. 여기 기압이 써져 있어요. 기압 봤더니 자, 지금 1012 헥토파스칼, 1011, 1009, 1008 계속 내려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자, 내려갈 때 자, 날씨가 봤더니 흐려지더라. 바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기압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아네로이드 기압계예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 없어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주문을 해서 며칠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쳐야지 얘들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세금을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 속에는 기압을 측정하는 특별한 장치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압을 측정할 수 있을까? 이 부속의 원리는 무엇일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이 속에 어떤 부품이 있길래 기압을 측정할 수가 있을까? 정답은 뭐예요? 몰라. 그쵸? 네. 정답이 뭐라고요? 몰라. 맞아요. 몰라는 어금니예요. 어금니. 알았죠? 어금니를 영어로 뭐라고요? 몰라. 맞아요. 지금 무슨 시간이에요? 몰라요. 맞아요. 네. 자, 이 속에는 기압에 따라서 공기의 압력에 따라서 변화되는 부속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공기주머니예요. 이 공기주머니를 우리가 공합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원리냐? 여러분들이
자,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공기 압력이 세. 그러면은 이 공기주머니가 납작해져. 기압이 낮아져. 그러면은 이게 부풀어 올라. 그래서 이렇게 납작해졌다, 부풀어 올랐다. 여기에다가 바늘을 또는 디지털로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기압계인데, 이 기압계의 이름은 아네로이드 기압계라고 해줘요. 예전에는 수은 기압계를 썼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압에 대해서 측정한 과학자의 이름을 4글자 소개했었어요. 누구였죠? 맞아요. 기억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토리첼리라는 할아버지였어요. 토리첼리가 바로 수은으로 했었는데, 예전에는 실제 수은을 통해서 기압을 많이 측정을 했어요.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싹 다 치웠다고 그랬어요. 수은이 위험물질로 분류가 돼서 지금은 수은 기압계 우리가 학교에서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아쉽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고요. 자, 요 기압계 말고 조금 더 재미있는 기압계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는 손목시계예요. 손목시계. 선생님이 이번에 구입을 할 때, 자, 이것만 산 게 아니라 이것도 샀어요. 네. 누구 돈으로? 여러분들 부모님의 세금으로 산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박수! 네. 부모님한테 별로 감사 안 하고 있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은 뭐가 측정이 되느냐? 이 기압계를 축소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속에 작은 센서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 지금 기압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1004.3 HPA, 1004.3 헥토파스칼. 자, 이렇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이 무엇을 했냐면, 요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 네, 거기서 선생님이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금 29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차고 29층에서 측정을 했어요. 얼마냐? 999.4 헥토파스칼. 자, 그렇다면 29층에서 선생님이 지하 1층까지 측정을 했어요. 왜냐면 지하 1층에서 사람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지하 2층까지 있었는데 지하 2층까지는 안 내려가고 29층에서 지하 1층까지 기압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자, 지금 29층에서 994.4예요. 자,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압이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래로 내려면 기압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네, 다수결로 해야 되겠네. 자, 낮아진다. 아니다, 높아진다. 난 관심 없다. 난 집에 가고 싶다. 아, 네, 고마워요. 네. 기압은 공기가 어디에 많이 있어요? 우주에 많이 있어요? 지구에 많이 있어요? 지구에 많이 있는 거예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가깝게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기는 희박해지는 거예요. 밑에가 공기가 많은 거예요. 밑에의 압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자, 위에서 29층에서 994.4 헥토파스칼이었다면 아래로 내려오면서는 기압이 점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기 지금 29층에서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속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현재 999.4 헥토파스칼 아래로 내려갑니다. 999.6 1000.0 1000.4 지금 시간 나오고 있는데, 네, 자 1000.9 자 점점 올라가고 있죠. 1001.8 계속 올라갑니다. 1002.7 1004.1 1005.4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지하 1층까지 잰 값이 바로 요 값입니다. 1007.2. 네, 그래서 지하 1층까지 지금 쟀는데, 원래 선생님이 잰 것은 지하 1층에서 거꾸로 잰 건데 선생님 편집을 위에서 아래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은 거꾸로 되는 시간이었는데 거꾸로 편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높은 빌딩에서 실제로 내가 저층에 살고 있고 고층에 살고 있을 때 기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공기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기를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
공기가 조금 적어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것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파트에서 빌딩에서 갑자기 높은 곳에서 갑자기 낮은 곳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귀가 먹먹해지는데 이것도 바로 기압 차이 때문에 그러고 우리 몸속에는 외부로 그 압력과 맞춰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귀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다음에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인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학기 말 2학기 초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귀에서 다시 한번 요 내용 한번 더 소개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어디에도 활용을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실제 사람들이 차고 다니잖아요. 이 기압계의 원리가 바로 고도계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만큼 높이 올라왔다. 기압 차이가 바로 고도 차이랑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거를 낚시할 때도 써요. 혹시 낚시 해본 사람? 낚시 해본 사람? 낚시 안 해봤어요? 네, 2분, 네, 3분, 네. 자, 낚시할 때 이것을 써요. 자, 흐린 날 물고기가 잘 먹이를 물을까요? 아니면은 맑은 날 물고기가 잘 물을까요? 맑은 날. 네, 아니래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낚시하시는 분들은 요 시계를 차고 있는데 기압 변화를 지금 요거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기압 변화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여기에 날씨가 구름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일기예보 기능까지 할 수 있어요. 왜? 기압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여기 봤더니 여기에 기압이 표시되어져 있는데 기압의 변화가 표시되어 있어요. 기압의 변화가. 그래서 기압이 떨어지고 있다. 저기압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면 물속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조금 수면 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래요. 아마도 산소량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압일 경우에는 공기가 위로 잘 올라가. 산소가 아마도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물고기들이 조금 수면 쪽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날씨가 흐려지면서 저기압일 때 물고기 입질이 더 왕성해진다라고 선생님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압 변화를 이렇게 이런 기압 변화를 통해서 날씨가 흐려진다, 맑아진다, 낚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휴대폰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써주는 앱은 기상청에 있는 앱인데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나간다라고 하면 그 해외에서 필요한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우리나라 앱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기상청 이런 데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외국에 있는 앱을 여러분들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어떻게 날씨가 바뀔지 그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한 가지 활동을 같이 할 거예요. 바로 어떤 활동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번에 섬에다가 별장을 지을 거야. 그런데 여기는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장을 설계를 하는데 무엇을 고려하느냐? 바로 강력한 태풍이 오고 있다. 바람에 강한 태풍. 자, 바람이 셀 때 이런 태풍이 불 때 집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만 우리 집이 부서지지 않고 안전할까를 고려해서 디자인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런데 태풍만 있는 게 아니야. 날씨가 너무 더워. 자, 폭염. 너무 더울 때 어떤 구조, 어떤 설치를 하면 우리 집이 덜 더울까? 겨울철에는 또 섬에 눈이 많이 내려. 폭설. 그렇다면 폭설에 대비한 집의 구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요즘은 또 에너지가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액티브 하우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본 친구도 있을 텐데
환경적인 친환경 건물을 짓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집 디자인을 할 것인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꾹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던 사람도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내진 설계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앞으로 내가 살 집이야.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실제로 섬을 내가 구입을 하고 그 섬에 멋진 별장을 지을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시간은 선생님이 끝나기 3분 전에 걷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요거 종이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활동할 때 선생님이 잘한 친구들 칭찬해 줬는데 이번에도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이 특별한 선물을 줄 거예요. 아파트 한 채씩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태풍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폭염에 대비한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좀비들 좀 깨워주세요. 자, 앱을 여러분이 설치해서 활동하는 것은 모둠에서 한 사람씩만 폰을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휴대폰 가방 들고 다닐 텐데 모둠에서 한 사람씩만 정해주세요. 그 사람 폰만 꺼냅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이거 작업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폰에서 날씨 앱을 우리나라 날씨 앱이 아닌 외국 날씨, 해외에 있는 전 세계 날씨를 알아볼 수 있는 앱을 찾아서 설치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제 지금 외국의 날씨까지 찾아보는 것을 지금 해보길 바랍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요거 특별한 별장 건축 설계를 합니다. 자, 모둠에서 한 사람씩 우리 앱을 설치하고 할 친구들 뽑아주세요. 선생님 가방을 들고 이동을 할 거예요. 누가 꺼내기래? 자, 요거 아네로이드 기압계하고 여기 손목시계형 기압계 여러분들 테이블로 돌릴 텐데 자기 테이블 본 다음에 옆으로 패스해 주세요.
자, 이거 보고 옆으로 누르고요. 자, 건축 디자인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구조가 어떤 구조다라는 것을 디자인에 함께 설명을 해주세요. 태풍에 대비해서 나는 지붕 구조를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메모를 해주세요. 자, 지진에 대비해서 또는 친환경 또는 폭설에 대비해서 지붕 구조, 외벽 구조, 안의 구조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을 적어주세요. 자, 기압계 본 다음에는 옆으로 패스해 주세요. 기압계 다 본 다음에 옆으로 패스해 주세요. 아니야, 혼자 있어. 다시 나가봐. 날씨 좋아. 선생님 쓰는 건데 되게 좋아. 네, 못 깔아요. 어? 못 깔아요. 이부자리. 날씨 아니 날씨. 날씨. 아니 날씨다. 아무 소리 난 거야. 38이야. 선생님 깜기 이거거든.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선생님 해외 나가서 이거 많이 쓰거든. 해외 나도 이거 저 깔았어. 기업 데이터도 있고, 양도 데이터도 있고. 나랑 잘 부르냐? 자, 자, 손목시계 기압계 아직 못 본 팀. 손목시계 기압계. 네, 빨리 옆으로 좀 돌려주세요. 자, 손목시계 기압계 옆으로 돌려주세요. 안 본 팀 많이 있어요. 자, 아메르 기압계 다 다시 옆으로 돌려주세요.
자, 시계형 기압계 보고 옆으로 빨리 돌려주세요. 안보팀 많아요. 자, 시계형 기압계 보고 빨리 옆으로 돌려주세요. 자, 일기 날씨와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 말고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앱을 여러분들이 깔아서 해외 날씨를 직접 한번 검색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날씨 앱 말고 해외에서도 쓸 수 있는 앱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우리 2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건축 디자인 마무리해 주세요. 자, 건축 디자인 내가 여기에 어떠한 설계를 했다. 자, 바람에 대비해서 어떤 구조를 했다. 폭염에 대비해서 어떠한 디자인을 했다. 여기는 지금 그 지역 그 그림이고 요 위로 올리면 여기 밑에 데이터가 좀 나와. 미래 날씨. 여기 날짜가 있잖아. 시간별로 있고. 자, 건축 디자인은 우리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완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자, 건축 디자인은 한 개, 최소한 2개 이상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나는 태풍에 대비해서 어떤 구조를 했습니다. 지진에 대비해서 어떤 구조를 했습니다. 멘트를 꼭 적어주세요. 자, 시계형 기압계 어딨나요? 시계 기압계 어디 있어요? 시계. 네, 아직 못 본 팀 있나요? 시계 기압계 옆으로 넘겨주세요. 네. 자, 아네로이드 기압계 아직 못 본 팀. 아네로이드 기압계 다 봤나요? 네. 자, 시계 기압계 본 팀은 옆으로 패스해 주세요. 자, 우리 휴대폰 먼저 걷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전원 꺼주세요. 폰 받나? 자, 시계 기압계 아직 못 본 팀 없죠? 다 봤죠?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성한 거 테이블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자, 자기 완성한 거 테이블 가운데다 모아놓고 의자 집어넣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했습니다. 반번호 이름 쓴 거 확인하고 테이블 가운데로 모아주세요. 의자 집어넣고 자기 짐 잘 챙겨서 가세요.